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화장실, 이건 내 방송에 낚여놔야 되는데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게요, 벌써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의사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레나입니다. 저는 4학년 1학기를 졸업을 하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1살, 러시아에서는 이제 만 10살이죠. 10살 때 러시아에 처음 왔습니다. 러시아에 온 이유는요, 사실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해외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나라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셨는데, 러시아를 가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러시아어를 하는 제 1세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러시아를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도 늘 재미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어설프게 배울 바에는 차라리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고 적응하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때는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정말 한 개도 오르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게요, 벌써 지금부터 아예 수업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러시아어 적응하는 1년 동안은 그 학기 점수라 그러죠. 그 학기 점수를 이제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학교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제가 첫 외국인이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첫 순간은요, 아마 한 6개월? 러시아에 처음 오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였던 것 같은데요, 대략. 처음에 제가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러시아어를 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아는 러시아 지인분께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른들끼리 모여서 갖는 식사 자리였는데, 저보고 통역을 해라, 니가. 그래서 그때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르게 온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들께서 하는 말을 통역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아직도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초이라는 성을 가진 고려인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저는 초이라는 성이 최라는 것도 모르고 또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러시아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정말 그 정도 레벨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른분들 반응을 보면은 웃어야 할 때 웃으시고 리액션을 보니까 맞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러시아에서 생활했던 다른 친구들은 거짓말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 구박을 많이 받는데, 저는 러시아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종차별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여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당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심했던 인종차별은 중학교 때까지 직구준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 찢는 신용하면서 너 중국인이지? 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누가 지나가면은 주변에 같이 있던 다른 러시아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내줬던 기억이 나요. 사물함이 없었어요, 학교에. 사물함이 없고 교과서들이 전부 엄청 두껍고 또 낡고, 왜냐면 그걸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는데요. 그 옛날에 심지어 시베리아의 가장 평범한 동네에서 저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물론 빈부격차가 거기서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 누구는 명품에 누구는 뭐 중고 제품에 이 정도의 빈부격차는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지만 있긴 있었죠. 근데 러시아 친구들이 굉장히 순해요. 놀리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철봉에서 앞구르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빙글 한번 도는 것처럼. 근데 치마를 입고 도니까 당연히 팬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팬티가 굉장히 낡고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시선이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선이 그걸로 딱 가니까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주더라고요. 러시아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줘서 주변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저게 정상인데 순간 제가 굉장히 나쁜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성을 엄청 많이 했죠. 그쵸. 가장 좋을 때 와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 제가 97년도에 왔어요.
97년도에 왔으니까 사실 소련이 붕괴되고 6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련 시대의 그 감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 때 와서 공부를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화장실, 이건 내 방송에 낚여놔야 되는데, 진짜. 화장실을 가면은 친구들 집에서 화장실을 가도 화장지가 없는 곳이 많았어요. 화장지 대신 이렇게 그 신문지 걸어놔가지고 휴지 가게 이렇게 놓여있는 곳이 있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는 저희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한테 듣던 이야기인데 정말 그래서 어른들은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보시비르스크 가셔서 한국의 5, 60년대 같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87년도에 태어났지만 이 5, 60년대와 21세기를 빠르게 정말 경험을 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보시비리스크가 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이 오페라하고 발레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보러 갔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타임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그냥 화장실 가는 거니까 문을 열고 딱 간 순간 쫙 이렇게 내 앞으로부터 복도가 있고 벽들이 쭉 있는데 다들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없어가지고 다들 나를 바라보고 앉아서 이를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쭉 갔다가 그냥 쭉 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그 그림이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화장실 문 입구도 생각이 날 정도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또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서 좀 신기한 건데, 빠켓, 우리 한국 분들 여기서 지내실 때 또 빠켓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봉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봉투를 돈 주고 사야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에 참여를 하고 1등을 하니까 주는 선물이 그 빠켓 한 장. 제가 그때 친동생이랑 같이 막 동생한테 야 우리 거기 가가지고 막 저기 참여하자, 선물도 준대. 간신히 막 쫄라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선물로 빠켓을 받고 동생한테 엄청 혼났죠. 이거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과외가 지금처럼 막 많이 있을 땐 아니지만 저는 과외를 했죠. 왜냐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러시아어도 못하고.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러시아어를 얼마나 공부를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제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선생님이랑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한 1년 동안은 러시아어에 올인을 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러시아어만 공부를 하고 러시아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 뭐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도 러시아어고 영어 선생님이 오셔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다른 이제 간단한 취미생활 할 때도 전부 다 러시아 선생님이고 하니까 늘 러시아어가 이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수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러시아어만 공부를 하니까 다른 수업들을 제가 놓쳤잖아요, 1년간. 그래서 또 여름방학 3개월 동안은 또 선생님들을 집에 모셔서 나머지 과목들을 보충을 하는 수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과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했죠. 또 러시아 학교에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친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쭉 한 반을 유지하고 담임 선생님도 같아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은 한 2번 바뀌는데 저학년 때 쭉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한 선생님 같은 반.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4학년이 없었어요. 3학년 끝나면 바로 5학년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는 특성상 8학년 때까지 5학년 때부터 8학년 때까지 같은 반 같은 담임 선생님. 그리고 8학년 졸업할 때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는 반이 이제 전문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이제 뭐 수학과 가는 아이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의과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문과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학년 때부터 11학년 때까지 또 같은 아이들이랑 또 같이 다니고 그리고 전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쭉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따도 없고 뭐 모르는 아이도 없고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오랫동안 같은 반을 맡으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처럼
정말 부모님처럼 너무 잘해주세요. 저도 아직도 따마라스리 기우나 야바스리블유 우리 따마라스리 기우 선생님은 고등학교 9, 10, 1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따뜻하게 어쩐 땐 부모님보다 더 케어를 열심히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한국처럼 매년 반이 바뀌는 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 말고는 반에서 나갈 일이 없잖아요. 입구에도 4학년 1반, 뭐 4학년 2반 딱 그 반에 배정이 되는 교실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 교실 배정이 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은 수학 선생님 거, 이 교실은 러시아 선생님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힘든 거죠.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수학 시간 때인 수학 교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음악 시간 때 음악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쭉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선생님 뭐 식사하러 가시고 늦게 오시면은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하면 복도에서 가방 메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이 좋다.